EHD의 전단 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형 변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였죠. 선형 변형 또는 선형 변형률. 자, EHD에서는 전단 변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경우냐면 U가 Y이고 V가 X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그 중에 물론 라운드 UY가 0보다 크고 라운드 X가 커짐에 따라서 라운드 V 이것도 0보다 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경우 U가 AY 플러스 B V가 뭐 예를 들면 BY 제곱 플러스 CY 제곱 플러스 DY 플러스 E 뭐 이건 뭐 어쨌든 U는 Y만의 함수고 X는 X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CX 제곱 CX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변형은 복합적으로 속도 분포가 복잡할 때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이와 같은 경우 물론 지금 A가 0보다 크고 뭐 이런 경우죠.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자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델타 X와 델타 Y가 인 직사각형을 고려합니다. 단 이제는 중심을 O로 잡고요. 중심에서 속도가 UV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B점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는가요? B점의 U는 Y만의 함수니까 동일한 높이에 있으니까 동일하겠죠. V는 X의 함수니까 요만큼 2분의 델타 X만큼 증가했으니까 이 부분의 속도는 V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X 플러스 2분의 델타 X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UV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여기도 V, U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에서 O점은 델타 T 시간에 어떻게 어디로 가냐면 O-점으로 갑니다. 어떻게 이동하느냐? X방향으로 U 델타 T만큼 이동했고요. Y방향으로 V 델타 T만큼 이동한 점이 O-가 되겠죠. 왜? 여기가 속도가 UV니까. 자, 그런데 B부터 먼저 볼까요? B를 국한해서 봅시다. B점에 U는 같으니까 요 길이 뭐 이쪽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V는 요 V와 이 V가 다르죠. 요만큼 속도가 더 크죠. B점. 따라서 O-점에서 B-점이란 것은 요만큼 더 같죠. 델타 T만큼. 평행되게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을 보면은 요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요건 요 같지만 요 점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같다 이거죠. 요만큼 속도가 더 크니까 더 큰 속도만큼 더 이동하겠죠. 여기 B-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요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제가 D도 마찬가지입니다. D도 D-로 이동하는데 여기 O점이고 O, B 여기 D면 D가 O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U가 요만큼 더 커져 요만큼 더 가죠. 오른쪽으로 따라서 그 더간 만큼이 여기 표시되어 있네. 요만큼 더 가죠. D-점 이렇게 표시가 되게 즉 찌그러집니다. 물론 그림에는 요렇게 했지만 직선 모양 나머지 요 부분도 다 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니지 C-점 A-점 B-점 C-점 A-점도 하면 요것도 요 정도에 대해서도 보면 뭐 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집니다. 델타 T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동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는 평행 운동과 병진 운동과 전단 변형이 합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 모양은 찌그러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전단 변형만 어떻게 일어났나를 보기 위하여 O점과 O-를 다 이렇게 일치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일치해서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델타 감마는 델타 알파 플러스 델타 베타를 우리는 전단 변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로익학 시간에 배웠죠? 아마 진도 다 나갔을 때니까 배웠을 겁니다. 이것이 전단 변형입니다. 제로익학에서는. 그런데 유체학에서는 계속 이 델타 t 시간이고 계속 하면서 이게 시간에 따라 자꾸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체학에서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전단 변형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 델타 감마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즉 우리의 관심은 유체는 딱 이렇게 힘을 딱 정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찌그러집니다. 계속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리미트 델타 t가 0에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감마가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단위 시간당 델타 감마가 얼마냐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각도를 찌그러지는 각도를 델타 알파, 델타 베타로 표시하면 똑같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타낼 수 합친 겁니다. O와 O''를.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편하겠습니다. 요 합친 부분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다라는 것은 했고요. 그랬을 때 그림상에서 보면 바로 나옵니다. 탄젠트 델타 알파를 계산해 볼까요? 탄젠트 델타 알파는 어떻게 되나요? LOB분의 LOB분의 요거가 탄젠트 델타, 그것은 바로 요거죠. LOB라는 것은 원래 LOB가 2분의 델타 X였죠. 분의 요거 델타 X 지우고 그러면 남는 것은 라운드 V, 라운드 X, 델타 T만 남겠죠. 이것이 그림상에서 탄젠트 델타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식을 유도할 때는 델타 T, 델타 X 정령에서 아주 작은 약입니다. 0.001초 만에 어떻게 되겠나요? 00. 자, 우리 이미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겠죠. 어떤 탄젠트 X가 아주 작을 때 탄젠트 X는 얼마? X. 사인 X는 얼마? 0. 코사인 X는 얼마? 1. 이렇게 극한값이죠. 작을 때는. 따라서 우리가 X가 작을 때는 이름으로 탄젠트 델타 알파 대신에 델타 알파를 적을 수 있겠죠. 따라서 탄젠트 이거 대신에 요 놈이 델타 알파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되겠죠. 알파 닷을 리미트 델타 t가 0에 갈 때 델타 t면 델타 알파를 하면 델타 t를 나눠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라운드 V, 라운드 X가 되겠습니다. 예, 알파가 변하는 률이 되겠죠.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나타낼 것이고, 예, 알파 닷은 이렇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이쪽도 뭐 해보고 싶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베타도 베타 닷은 리미트 델타 t분의 델타 베타를 하면 이것은 해보면 요것만 또 남습니다. 라운드 U, 라운드 Y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XY 단면, 이 좌표가 지금 XY 좌표죠. XY. Z 방향은 아직 고려 안 했습니다. XY 단면에서 전단 변형률이라는 것은 이것의 평균으로 정하면 되겠죠. 입실론 답 XY는 2분의 알파 닷 플러스 베타 닷. 예. 요게 감마 닷이죠. 따지고 2분의 감마 닷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입실론 닷 XY 전단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찌그러지는가, 전단 변형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입실론 닷 XY로 XY 평면에 씁니다. 하면은 라운드 V,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이 델타 알파와 델타 베타는 각각 양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림 자체가 우리가 라운드 U, 라운드 Y가 0보다 큰 경우고 라운드 V, 라운드 X가 0보다 큰 이런 경우에 보면 요게 0보다 크고 요게 0보다 큰 경우에는 변형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델타 알파와 델타 베타를 계산해 보면 델타 알파 요게 양이니까 다 양이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델타 알파와 델타 베타는 여기서는 이쪽으로 찌그러지고 이렇게 찌그러질 때 양이 찌그러지는 거죠. 예, 중심선 AB가
이렇게 찌그러질 때 알파 다시 양이고, 이것은 중심선이 이렇게 찌그러질 때 전단 변형이 일어날 때 양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안 하고 나중에 뒤에서 설명한단 말은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라운드 V 라운드 X와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Y가 되는 경우는 입실론 X는 0이죠. 전단 변형은 일어나지 않고 회전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그냥 앞에서 있는 회전, 이런 모양 회전하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전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YZ 단면과 ZX 단면에서 전단 변형률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XY 단면에서 본 것이고, YZ 단면에서 이제 YZ 단면에서 또 직사각형 단면을 본다면 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뭐 시간 있는 사람 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슬론다 ZX는 역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 Z축에서 보면은 이거죠. 그 다음에 YZ, ZX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한 선형 변형률과 전단 변형률을 다 합해서 다음처럼 정의되는 변형률 텐서의 일부.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를? 변형률 텐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입실론 닷 ij는 2분의 1 라운드 vi 라운드 xj 플러스 라운드 vj 라운드 xi라고 정의를 하면은 다, 즉 입실론 닷 여기 입실론 닷 xy는 이렇게 앞에서 입실론 닷 xx 입실론 닷 yy 입실론 닷 zz 이런 것도 있겠죠. 라운드 u 라운드 x, 이것은 라운드 v 라운드 y, 이것은 라운드 w 라운드 z,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제 종합해서 변형률 텐서를 이렇게 그냥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했다. 얘기는 지금 첨자가 두 개죠. 다시 말하면 입실론 닷 ij는 이렇게 되겠죠. 직교좌표계에서 이렇게 9개, 요게 fx, fi 힘 같으면은 3개만 필요하겠지만, 텐사인 경우는 3, 3, 5, 9, 9개가 필요하다는 거 앞에서 했고요. 자, 요 입실론 xx 다시 한번 고려해 볼까요? 라운드 u, 라운드 x죠. 여기서 볼까요? 입실론 닷 xx라는 것은 1, 1이죠. 2분의 1 라운드 vi, v1 라운드 xj도 1이죠. 플러스 라운드 v2, v 1, 1이니까 전부 i에 j에 다 1, 1을 넣으면 되겠죠. v1은 직교좌표에서 u, x1은 x 2분의 1 있고 여기 두 개 같으니까 라운드 1. 안 해봐도 다 되겠죠. 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뭘 해볼까? 입실론 닷 xy 해볼까요? 뭐 이거 쉽죠. 입실론 닷 1, 2죠. 입실론 닷 1, 2. 여기는 1, 2, 2, 1. u, y, v, j. 안 해봐도 이렇게 되겠죠. 자, 천천히 시간 나시는 분은 요거 일일이 하나하나 해보면 됩니다. 여기 요소에 입실론 닷 xy라는 것은 1, 2라는 얘기고, 이거는 2분의 1 라운드 vi 1, i와 j에 1, 2를 넣으면 되겠죠. x2 플러스 라운드 v2 라운드 x1 u, v, y, x 이렇게 표시되고, 나머지도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변형률 텐서라는 걸 정의합니다. 변형률 텐서. 변형률은 텐서입니다. 변형률 텐서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각 요소는 9개가 될 것이고 각각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요 대각선반 요거는 선형 변형률이고 나머지는 다 전단 변형률이 되겠죠. 뭐 일단 이렇게 변형률 텐서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변형률 텐서 이것이 선형 변형률, 나머지 쪽이 요거는 사실 같죠. 실제로는 9개 요소가 있지만 이 해보면은 같으니까 전부 6개. 선형 변형률 3개와
전단 변형률 3개를 나타내는 것이 변형률 텐서입니다. 즉 변형률 텐서는 변형률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변형률 전체는 선형 변형률 x, y, z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자 여기에 다 텐사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요 대각선 방향이 선형 변형률이고 나머지 조금 지저분하네요. 나머지 아까 설명 다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변형률 텐서는 대칭입니다. 대칭입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죠. 이렇게 입실론 ijen 입실론 닷j에 물론 i가 j가 아닐 때 요거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형률 텐서는 대칭입니다. 따라서 6개의 요소만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이상으로 전단 변형률과 변형률 텐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